안녕하십니까, 미진올 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들으시는 한국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은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십니다. 제가 직계 증조 손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구한말의 의병대장이셨습니다. 문태서, 문자, 태자, 서자 장군이십니다. 지금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시고요. 저는 독립군의 후손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는 친일파 논란으로 뉴스가 떠들썩한데,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멸한다는 말은 어린 시절부터 저는 뼈 때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육성회비라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 선명히 기억합니다. 한 학기 육성회비가 5,000원이었는데 저는 그 5,000원을 낼 집안 형편이 못 되어서 대한민국의 개학일인 3월 2일날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독립군의 후손, 자랑스러운 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추석과 설날에는 늘 동작동 국민묘지에 집안 어른들과 함께 갔지만, 어린 시절 저의 눈에 비친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분이라기보다는 씻을 수 없는 가난을 물려준, 이해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제가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때가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의병 활동을 하시던 장소는 덕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덕유산의 호랑이로 통하신 분이셨고, 독립운동 후에 약간 30살의 나이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외놈들의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스스로 자결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후손들,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라고 해봤자 먼 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고요.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거든요. 묻힌 증조부의 의병 활동을 밝혀내기 위해서 남은 유산도 다 써버리면서 그 가난이 자손 대대로, 독립군의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덕유산 일대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눈 덮인 한겨울 덕유산에서 혹한기 훈련을 했고, 얼음 덮인 그 산 정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문득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일본 외놈들과 싸웠던, 저는 그래도 군합발로 겨울산을 올랐지만 할아버지는 집신발로 눈 덮인 산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들을 제가 살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잘 살았던 집안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하기 전까지 할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빼앗긴 마당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하인들, 종들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노비가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의병을 일으킬 생각이니까 나를 따라 의병이 되든지 아니면 너희는 이제부터 노비가 아니기 때문에 평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근데 할아버지께서 참 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의 하인도 빼놓지 않고 다 할아버지를 따라서 나라를 구하는 의병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같은 조선 사람의 밀고로 인해서 일본 놈들한테 잡히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다 그래요. 일본 놈들이 사라지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든지, 조선을 침략한 일본 놈들을 이 땅에서 멸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든지. 군생활을 통해서 눈 덮인 덕유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그때 할아버지 나이보다 한 3살, 4살 정도 어린 나이였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의병을 일으키셨을까? 무슨 생각으로? 내가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면서 나라에서 임명한 장군이 아니라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온 깨달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번 산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사는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할아버지는 의병 활동을 결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준홀 팀장입니다. 미준홀은 주린이들의 등대직입니다. 제가 극도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요 한 장, 이거를 만들어 제가 액자에 넣었거든요. 이사 오면서 유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종이만 남았는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혼절배. 그러면서 그 극도의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절박함으로 제 스스로의 원칙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자. 자, 잠깐 이 얘기하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을 태우고 개미들을 속이고 개미들의 돈을 갉아먹는 세력들을 저는 일본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의병활동 속에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살아남기 위한 개미들의 생존 전략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고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냥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그 세계 속으로 제 자신을 명상을 통해서 투사시킵니다. 우리는 세력들과 정면 승부에서 승리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할아버지께서는 게릴라전에 굉장히 능하셨대요. 일본 놈들이 오는 길목에서 매복 작전. 그러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던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가지의 주식 투자의 원칙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자입니다. 나의 통결추. 통결추란 통찰력, 결단력, 추진력의 약자입니다. 나의 통결추. 두 번째는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자. 추세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시장이 무서워집니다. 시장과 따로 놀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유연하게 수영하듯, 스키어가 그 고난이도에 눈 덮인 스키장을 한강에서 내려오듯. 그렇죠? 제가 군에서 낙하산을 탄 사람 아닙니까?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 보면 항상 하나가 됩니다. 파도와 하나가 되고 눈과 하나가 되고,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내 자신을 유연하게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가로치고 썼죠. 시장은 나의 집이다. 무서워하지 말자. 세 번째는 쫄지 말자. 자, 리스크 관리를 하라 그러면 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놀라운 격언이 있죠. 곰도 먹고 황소도 먹는다는 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겁먹은 노루는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 시장 앞에서 바짝 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장 앞에서 쫄다라고 하는 것, 쫄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장을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주말 동안에 스스로 준비가 안 된 것을 스스로 온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공부의 양, 연습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방심하지만 않으면 쫄 필요도 없고 쫄리지도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조남을 따서 문자, 태자, 서자, 사냥법 가로치고 나는 오늘도 사자가 된다. 아버지 사자를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때로는 24시간 48시간 얼음물 속에서 사냥감을 위해 사냥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자처럼 숫사자는 외로움과 싸워 이겨야 되죠. 무엇보다도 일본 외놈들이 사라지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오늘 하루 사냥을 할 때, 이번 한 주 사냥을 할 때, 이번 한 달 동안 사냥을 할 때 후회 없는 사냥을 하자. 제가 내고 있는 저의 좌우명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핵심이다. 하루에 1불만 벌어도 성공이다. 워런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시장에서 살아남아라.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때 이것이 주식 성공의 첫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불만 벌어도 성공이다라고 하는 겸손함의 자세가 나에게 결여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당시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손절의 습관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손절에 대한 정의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조그마한 손절을 하지 않으려고 물타기 하다가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이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판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폭망하더라고요.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손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장 앞에 굉장히 교만한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은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익절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결국 최고의 고수와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차이를 보면 고수들은요,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할 자신이 있으니까. 일곱 번째, 큰 추세를 늘 인식하자. 4시간 봉 또는 데일리 봉으로 큰 추세 잡고 들어가자. 추세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고 한여름에 뜨거운 차를 파는 겁니다. 8번째, 손흥민 매매법. 나와 인연이 아닌 녀석들은 그냥 보내자. 이때 왜 제가 손흥민 매매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 당시는 이제 토트넘 EPL에서 뛸 때였는데 보면 골을 매 경기마다 넣지는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득점왕을 차지했죠. 그렇죠? 결국 한 경기를 지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수없이 기회를 놓치지만 놓치는 가운데 한두 번의 기회를 잡아낼 때 그것만으로도 득점왕이 되더라고요. 혹시 너무나 많은 욕심 때문에 모든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포커스가 잃어버린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땐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도 말고 나와 인연이 아닌 녀석들은 보내버리자. 마지막 9번째, 마법, 여명법, 등대법, 벤틀리법으로만 승부하자. 저희 공부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쳐준 저희 기법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집중력이 핵심이다. 자, 6불 75센트는요, 제가 2004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페이였습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됐죠. 스키복을 타고 한겨울에도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6불 75센트를 벌면서 1불의 소중함을 기억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식하는 내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희 미주노래 소박한 꿈 중에 하나는 전세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반드시 설립할 겁니다.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젊은 이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장학재단을 반드시 만들 거고요.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독립후손들, 독립군 후손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국의 션이죠, 션. 그렇죠? 달리기 하시면서 독립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도 하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김선태 충주맨 씨도 독립군 광복회 홍보하는 영상도 하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서부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들이 여기 LA 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LA 쪽에 안창호 선생님의 길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은 역사 시간에 배운 선생님은 좀 이렇게 선비적인, 근데 초창기에 미국 오셔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수수밭에서, 옥수수밭에서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조국의 독립군을 도우셨더라고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떤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일본 놈들한테 빼앗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모든 것을 내던지셨던 우리의 독립군 선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비록 제가 해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조국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후손들, 힘들게 살고 계신 여러분 후손들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친일 후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Shame on you.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면 찌그리고 조용히 반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고맙습니다.